네,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많이 오랜만이죠. 그저께 제가 작업을 해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 없고, 새로 시작합니다, 지금. 전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일엔 학교 갔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요즘 성우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졸업도 다 와가고 전문적으로 성우를 하고 싶어서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0명이 넘게 지원하는데 최종 합격은 남녀 각각 한 두세 명씩이라 하더라고요. 정말 바늘구멍이네요. 그러면 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오늘은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천장과 바닥은 쇠로 되어 있었으나 사방의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판자 사이에서 노란 불빛이 한 줄기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내려오는 천장이 밀려 판자의 틈새는 조금씩 넓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살아날 가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필사적으로 몸을 부딪히자 판자가 부서지며 전 거의 실신 상태로 판자 너머로 뒹굴었죠. 그리고는 곧 램프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고 아래 위에 철판이 맞닿는 듯한 둔탁한 금속성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실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지요. 그때 누가 내 손목을 마구 잡아끄는 것을 느끼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난 좁은 복도의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고 한 여인이 내 손목을 잡아끌며 오른손엔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나에게 충고를 해준 그 친절한 여인이었죠. 여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와요. 그 사람들이 곧 이리 올 겁니다. 당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면 정말 큰일이에요. 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어서 따라와요. 이번엔 그 여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비틀거리며 일어서선 여인의 뒤를 쫓아 복도를 달려 나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 밑은 넓은 복도였는데 그곳까지 갔을 때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두 사나이가 서로 외치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렸죠. 한 사람은 위쪽에서, 한 사람은 아래쪽에서 서로를 외치며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문을 열어젖혔죠. 그것은 침실이었고 창으로는 밝은 달빛이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높긴 하지만 뛰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복도 저쪽에서 불빛이 나타나고 스타크 대령의 깡마른 그림자가 한 손에 램프를 들고 다른 손엔 부둣간의 커다란 식칼 같은 것을 움켜잡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난 지체 없이 침실로 달려들어가 창문을 열어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죠. 달빛 속에 떠오른 정원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 아래까지는 넉넉하게 10m는 되어 보였죠. 난 창틀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의 은인을 악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잠시 창틀에 매달린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인을 해치는 일이라도 있으면 달려 들어가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구출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순간 대령은 여인 앞을 지나 곧장 창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령에게 매달리며 소리 질렀죠. 이봐요.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저 사람 아무 말도 퍼뜨리지 않을 거예요. 엘리제, 당신 미쳤어. 우릴 파멸시킬 생각이군. 저자는 이미 눈치챘어. 이걸 놓지 못하겠어. 대령은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안간히 힘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리곤 마침내 여인을 밀어젖히자 창가로 달려와 그 무거운 식칼을 내리쳤죠. 난 창틀에 매달린 손에 둔한 통증을 느끼며 창틀에서 손을 놓자 내 몸은 땅 위로 털썩 떨어졌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난 벌떡 일어나서 필사적으로 정원의 나무 그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달려가며 어지러움을 느끼고는 아까부터 통증이 심한 왼손을 바라보았죠.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제 손가락이 끊겨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손수건으로 상처를 동여매려고 했지만 어지러움이 더해지며 장미 동굴 속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정신이 잃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 같죠. 눈을 떠보니 달은 이미 졌고 환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땅 위에 피가 흥건하게 있었죠. 그 심한 아픔 속에서도 난 지난밤의 끔찍한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내곤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위를 둘러보니 어젯밤에 그 집과 정원은 보이지 않았죠.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마구 달려왔었나 봅니다. 즉, 내가 누워있던 곳은 시골길의 면한 나무 울타리 속이었는데 저쪽에 긴 건물이 보이기에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바로 아이포드 역이었습니다. 손에 극심한 통증만 없었다면 그 공포에 찬 어젯밤의 일도 참 한낱 악몽으로 밖에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멍한 정신으로 역에 들어가 기차 시간을 물어보니 1시간 남짓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어젯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본 직원이 있기에 스타크 대령을 아느냐 물었더니 그런 이름은 들어본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마차가 저쪽에서 날 기다리는 것을 보았소. 아니요,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근의 경찰서는요?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서는 5km나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일단 런던에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시에 런던에 돌아와 친절한 역 직원의 안내로 박사님의 치료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 사건에 관해선 홈즈 씨에게 전적으로 맡길 생각입니다. 이상의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방 안엔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셜록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터운 스크랩북에서 신문 오린 것을 찾아내어 들고 왔다. 여기에 당신의 사건과 관계가 있을 법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1년쯤 전에 모든 신문에 났던 것인데 내가 한번 읽어보겠소. 행방불명, 이달 9일, 제레마이너 헤일링, 26세 수력기계 기술자, 밤 10시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음. 복장은 뭐 됐고, 바로 이 기술자가 수압기를 손봐주고 희생당한 사람일 겁니다. 이제야 그 여인이 대령에게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해즐리가 말했다. 틀림없습니다. 그 대령이란 자는 잔인한 작자로 자신의 은밀한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은 모두 해치우는 모양입니다. 자자, 일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기운이 남아있다면 아이포드로 갈 준비를 하고 함께 경시청에 들릅시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우리들은 기차 속에 있었다. 일행은 셜록 홈즈와 그 기술자, 경시청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과 사복 형사 1명, 그리고 나였다.
경감은 좌석 탁자 위에 아이포드역 부근의 지도를 펴놓고 역을 중심으로 컴퍼스로 열심히 원을 그리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이 원은 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20km를 나타낸 겁니다. 범죄 현장은 원 둘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20km 가량 되는 곳이라고 했죠, 해즐리 씨. 네. 마차로 좋기 1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허둥지둥 역까지 달려왔거나 놈들이 이 마차에 당신을 실어 길가에 버리고 간 것으로 삭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의문점을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마차로 실어다 버렸다면 왜 당신을 발견했을 때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의 만류에 못 이겨 자비심이라도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대령의 얼굴엔 자비심 같은 거 잡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해즐리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건 차차 알게 되겠지요. 문제는 놈들이 이 원에 어느 지점에 근거지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경감의 말에 홈즈가 입을 열었다. 그 지점이라면 내가 좀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경감의 눈이 동그래졌다. 예? 뭐라고요? 이미 확증을 잡았나요? 좋아. 그럼 누가 홈즈 씨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아무래도 남쪽일 것 같습니다. 남쪽이 가장 한적한 지역이니까요. 해즐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나는 동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라고 동쪽을 주장했다. 사복 형사는 서쪽이라고 말했다. 나는 서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쪽으로는 외딴 집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난 북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유는 북쪽으로는 언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즐리 씨의 이야기엔 마차가 비탈길로 올라갔단 말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내가 말하자 경감이 웃으며 말했다. 재밌게도 네 사람의 의견이 각기 다르군요. 그럼 홈즈 씨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모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모두라뇨. 한 사람은 맞을 게 아닙니까? 홈즈는 원의 중심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난 아이퍼드역 근처라고 생각됩니다. 놈들은 그 근처에 있습니다. 홈즈의 말에 해즐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20km나 달렸는데도요? 10km를 갔다가 10km 돌아오면 20km가 되지요. 이건 간단한 덧셈입니다. 마차를 탈 때 말은 원기왕성하고 윤기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20km나 되는 험한 산길을 달려온 말이 아닙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만합니다. 놈들이라면 능히 그만한 장깨는 부릴만 하겠군요. 그 일당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윤곽을 잡았으니까요. 홈즈가 말을 받았다. 경감의 추측대로 놈들은 대규모의 위조은하 주조단입니다. 그리고 압축기는 은 대신에 합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었을 거예요. 꼬리가 잡히지 않은 주조범들이 이 세상에 압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반 크라운짜리 가짜 은하가 나돌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으니까요. 어느 선까진 추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상은 캄캄했습니다. 아주 교활한 작자들이라 여간에서 꼬리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은 그 돌파구를 마련해 준 셈이죠. 이로써 놈들을 일망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감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이 일당은 법망에 걸리는 운명은 아니었던 것이다. 기차가 아이퍼드역에 도착했을 때 가까이의 숲 너머 쪽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피어올라 한가로운 농촌 풍경 위에 장막을 들이우고 있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플랫폼에 나와 있던 역장에게 경감이 물어보았다. 이봐요, 화재입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나요? 간밤에 시작된 모양인데 지금쯤은 꺼졌을 겁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배처 의사 댁입니다. 그러면 그 배처 의사란 독일인으로 깡마르고 매부리코에 키가 큰 사람이 아닌가요? 역장은 픽 웃고 말았다. 저만해요. 배처 의사는 영국인인데다가 이 부근에서 그 의사만큼 품격이 있는 분도 드물죠. 턱이 안 보일 정도로 살이 찐 편인걸요. 하기야 의사 댁에 머물고 있는 신사 한 분은 아주 대조적이지요. 그 의사의 환자라고 합니다만 그분은 외국인인데다가 버크셔 군의 질 좋은 쇠고기를 먹고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깡말랐지요. 역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린 화재 현장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길은 낮은 언덕을 넘어 이어져 있었다. 언덕 위에 올라가자 시야가 탁 트이며 벽에 흰 회를 바른 집이 보였다. 정원엔 소방차가 3대 늘어서 있었고 소방수들이 마지막 불길을 잡고 있었다. 해즐리가 흥분해서 외쳤다. 저 집이에요. 자갈을 깐 마차길이 있고 내가 뛰어든 장미 동굴도 보입니다. 난 저 2번째 창문에서 뛰어내렸죠. 홈즈가 말했다. 하여간 당신의 복수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이 놓아둔 석유 램프가 수학기에 박살이 나며 그 불이 둘레의 나무 판자에 엉겨붙은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놈들은 당신을 뒤쫓는데 정신이 팔려 불이 붙은 것도 몰랐던 거지요. 혹시 구경꾼들 중에서 일당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쯤 100km 이상 멀리 도망갔을지 모르겠지만. 홈즈의 예상은 사실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도 또 인상이 고약한 독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말수가 좁고 뚱뚱한 영국인에 대해서도 전혀 종족을 알 길이 없었다. 그날 밤 새벽에 몇 사람이 탄 마차가 유달리 큰 상자를 싣고서 급히 달려가는 것을 보았단 한 농부의 말을 끝으로 범인들의 행방은 홈즈의 지혜로서도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소방수들은 건물 내부의 낯선 시설에 크게 놀랐지만 3층 침실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보곤 더욱 혼비백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완전히 진화가 되었지만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벽만이 앙상하게 남았다. 그리고 수압기 역시 몇 개인가 구부러진 원통과 철관만을 남기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창고에선 다량의 니켈과 주석이 발견되었지만 화폐는 한 개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 범인이 싣고 왔던 상자 속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 기술자가 쓰러진 장미 동굴 속에서 길가의 나무 울타리까지 어떻게 이동했는간 정원의 흙이 부드러운 덕분에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분명 2사람에 의해 부축을 받고 운반되었던 것인데 그 한 사람은 작은 발자국을 남겼고 다른 하나는 유달리 발자국이 컸다. 아마도 말수가 좁고 뚱뚱한 영국인은 대령만큼은 냉혹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여인을 도와 의식을 잃은 기술자를 안전한 곳까지 운반해 갔던 것이라.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속에 자리 잡고 앉자 해즐린 잠옷 분하단 투로 말했다. 제길 재수가 없으려니 내 손가락과 50기니의 보수마저 날렸으니 이게 무슨 꼴이람. 홈즈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도 경험이죠. 경험은 언제고 유용하게 살릴 수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당신은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을 구해준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끝까지 읽었고요. 확실히 전보단 쉽게 읽어졌네요. 다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